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32%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1.79%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 오늘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어떤 거 많이 매수했는지 잠시 살펴보면은 업종별로 볼 때 이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대부분이 몰려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다는 거는 딱 봐도 삼성전자 매수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추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환매매 측면에서 볼때 이때 추세 전환이 일어나서 빨간색 개수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상승을 했죠. 그리고 파란색 쭉 이제 분할 매도 되면서 하나의 추세가 끝났고 요걸 이제 조금 더 다시 확대를 이렇게 쭉 최근으로 확대를 한번 쭉 해보면은 최근 이렇게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때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확정을 지은 건 이때부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추세 전환을 우리가 이때부터 확신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뭐 오른 거, 뭐 내린 거 생각해서 적당하게 이제 연구를 좀 해가지고 총을 쏠 만한 시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추세를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아직도 상승 이력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잠시 좀 들여다보면은 잘 보이진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작년에 7월경부터 시작해서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쭉 파니까 이 주가도 많이 떨어졌죠. 근데 최근 들어서 약간 보입니다. 약간 보이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쭉 해보면 정말로 한 며칠 전에 여기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먹는 데 있어서 개인들 매매하고 잠시 비교를 좀 해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늘렸을 때가 이 주가가 떨어지는 이 구간에 대부분의 물량을 늘렸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횡보하는 기간에는 그렇게 물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때 떨어질 때 물량을 늘렸습니다. 뭐 이때 사는 기분이란 거는 뭐 이런 거겠죠. 삼성전자가 앞으로 10만 전자 가는데 이때 나왔던 이야기가 10만 전자 이야기였습니다. 10만 전자 가는데 그때 고점 대비 싸다는 관점으로 계속 매수를 한 거예요. 뭐 10만 전자 갈 것 같으면 계속 들고 있으면 되는데 미처 10만 전자까지는 도저히 기다리지는 못하고 지금 손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기간 집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 한 7월 20일경부터 시작해서 뭐 오늘까지 한 물량을 갖다가 어느 정도 매수를 했냐면 2억 9천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고 그때 평균 매수 단가로 친다면 한 61,447원 정도가 되어야 이제 손익 분기점이 됩니다. 그럼 지금 개인들이 팔고 있다는 거는 손해보고 좋게 오르니까 손절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나쁜 습관이 손해보면서 파는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든 악착같이 버텨가지고 하나라도 수익을 내고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손해보는 매매가 습관이 되게 되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번 1주만 하더라도 한 2,36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거의 수급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 기타 계쪽에서는 이게 뭐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성에서 정말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지 일단 꾸준히 지금 이렇게 계획적으로 들어오죠. 매일매일 매입하는 게 금액이 물량이 비슷하잖아요. 뭐 이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자금 집행 계획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정도 계속 그냥 집행을 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연기금이나 다른 데 기관들이 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순매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물량을 쌓아모으니까 삼성전자가 가고 있는 거고 또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또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서
괜찮은 종목들이 꽤 많은 겁니다. 오늘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한 종목이 24개, 그러니까 공통으로 매집한 건데, 살펴보면은 좋은 종목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삼성전자 움직임을 뭐 오래전부터 지켜봤죠.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끝나는 지점도 지켜봤고요. 아마 여러분들 계속 시황을 보셨었기 때문에 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떨어질 때 이런 개인들이 순매수를 갖다가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가는 동안에도 계속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지금 때가 아니다는 이야기 마감 시황을 통해서 계속 해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또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바닥을 다진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움직일 때도 아직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뭔가 가질 수 있는 이 브레이크 걸리는 지점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기다렸고, 그 결과 브레이크 걸리고 지금 날아가는 모습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관찰을 하다 보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다른 종목들도 뭐 덩달아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오늘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 좀 듣다 보면은 일단 이 BGF 오늘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근데 빨간색이 많으니까 상승률이 있다라고 봐지죠. 근데 여기서 하나 부족한 게 뭡니까? 이게 없잖아요.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브레이크가. 다른 어느 때보다 현재 주가가 싸다는 건 압니다. 싸다는 건 알지만 이게 바닥을 갖다가 뭐 정말로 지하실 파고 들어갈지 이거는 세력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브레이크 걸린 지점입니다.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그냥 딱 보자마자 이건 기다려야 되겠구나. 금방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스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이거 지금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상승력이 충분히 높죠. 지금 이거 스윙 매매로 대응을 해도 되고 빨간색이 많기 때문에 순환 매매 개념으로 접근해도 되고, 아직 뭐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이거는 뭐 짧게든 길게든 뭐 순환 매매 차원이든 뭐 여러 방면으로 투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 SDI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서 본 삼성전자의 어느 때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노? 요때점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다려야 된다. 삼성 SDI가 이런 겁니다. 삼성 SDI의 미래의 모습은 또 뭐겠냐? 앞서 본 삼성전자의 모습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뭐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력들이 들어와서 바닥을 다지고 돈을 좀 투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수급 분석이 좋은 게, 우리는 이 바닥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롯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답은 시장에 나오는 뉴스가 아니라, 심지어 뭐 공신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유튜브 이런 거 말고 언론사의 뉴스 아니면 정권 뭐 전문 방송의 뉴스 이런 것들도 정말 한 개도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주식 시장에서 오롯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 다 뭐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뭐 여러 가지 미사 어구 같은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돈입니다. 돈. 삼성 SDI에 돈이 들어오면 그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수급을 하면 굉장히 좀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죠. 오뚜기는 우리 어제 봤습니다. 여기 어제거든요. 어제 봤는데 세력들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지금 제대로 지금 요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좀 공격적으로 좀 더 체결 강도를 높여서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조금 적극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체결 강도를 높여가면서 적극적으로 들어온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오뚜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빨간색이 많고 상승력이 있다. 그동안 뭐 사는 둥 마는 둥 했었는데 의지를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뚜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내일 당장 사야 되나? 이렇게 급한 마음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왜 가질 필요가 없느냐? 좀 짧게 본다면 이 정도, 좀 길게 본다면 이 정도 해서 시간을 가지고서 지켜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요만큼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 뭐 세력들이 강하게 매수할 때 소모되는 거고, 바로 날아간다 이러면 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뭐 기회는 있으니까 세력들도 절대로
이렇게 가파르게 올리지 못합니다. 왜 못 올리냐면은 이거는 자기가 자살을 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눌렀다가 가면은 충분히 좋은 가격에서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날아가게 되면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도 좀 털고 가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단타쟁이들, 단타를 뭐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달라붙었으니까 걔들 좀 털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 단타 털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주가를 떨어뜨려 버리면 단타 다 털려 나가 버립니다. 자, 오뚜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요 버튼 눌러야 되는 겁니다. 요 버튼. 관심 종목 버튼을 눌러서 이제부터 관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안타 증권도 딱 보면 빨간색이 많고 상승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주가를 예단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세력들이 이때 한번 뭐 끄적거려 봤는데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단 말입니다. 하락하던 어떤 주식을 들어 올려 봤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 예치 않으니까 지금 나간 거예요. 여러 번 또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 번 이 종목에 대한 연구는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어쨌든 이 유안타 증권은 그 최근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일단 걸렸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 오른 기간 있죠. 요 기간 동안 조금 더 관찰할 시간이 있죠. 이것도 긍정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아니면은 뭐 나눴다가 내가 뭐 다른 자금 계획이 안 돼서 못 샀다 그러면은 뭐 수익 매매 보고서 그때 때마침 자금이 흐름이 된다. 그럼 그때 수익 매매로 접근해도 되고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가 지금 뭐 연구를 좀 해서 개수 비교해 가지고 순환 매매 차원으로 접근해도 되고 어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빨간색이 있고 상승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했을 때 이런 뭐 이놈의 새끼들이 이렇게 뭐 별로 조정도 안 주고서 날아가는 바람에 우리가 마땅하게 접근할 뭐 타이밍을 잡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우리가 이때 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거 뭐 이미 지를 오른 거 어떻게 따라가노? 수익 매매 나오면 따라가자 했는데 수익 매매가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뭐 약간의 어떤 뭐 수익 중일 건데 어쨌든 빨간색이 많아서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수익 매매 짧게 들어갔으면 짧게 보면 되는 거고 보자 현대건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자 아이고 그렇게 뭐 높진 않네요. 뭐 가격이 그래 이 정도면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나?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요거를 가지고서 요때 내가 정말 샀다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빨간색, 파란색 개수 비교해서 순환 매매 측면으로 접근하든가 아니면은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 넣을 때 수익 매매로 짧게 끝내고 또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도 됩니다. 또 그리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딱 보면 빨간색이 많으니까 상승률이 있죠. 세력들은 들어왔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지금 추세 전환이 된 거고 그럼 일단 추세 전환이 되면 정말로 마음이 놓이죠. 다소 물린다 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갑자기 날아가는 바람에 적절한 어떤 투자 타이밍을 잡지 못했습니다. 계속 날아가면은 뭐 기다렸다가 수익 매매 뭐 신호가 나면은 그때 접근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뭐 추격 매수는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추세 전환이 된 거는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삼성 E&A는 이건 이제 약간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면 정말로 좋은데 체결 강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체결 강도라고 하는 게 꼭 여러분들 마음이 급해서 추격 매수하는 거 똑같다는 거니까요. 급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세력들이 체결 강도를 갖다가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 이래 기타계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기타계에서 삼성전자 저기 수급 분석표를 보면은 물량을 매집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거의 매일 비슷한 수량의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건 자금 계획에 써서 어느 정도 돈을 투입을 해라라고 어떤 오다가 떨어진 겁니다. 저 정도 물량을 갖다가 어떻게 뭐 사라 대중으로 오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내가 어떤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요만큼 나눠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루에 거래되는 어떤 물량들이 있을 거고 살 수 있는 어떤 물량들이 있을 거고
그럼 그걸 갖다가 이 돈을 가서 소진을 시키는 거예요. 이쪽으로 사면서 자꾸 소진을 시키는 건데 돈이 좀 많다, 많이 배정을 해놨다 그러면은 급하게 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결 강도가 높아지고 하늘로 로켓 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고, 없다 그러면은 뭐 천천히 하고 5천만 원 매매하고 끝내는 거고, 뭐 대충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체결 강도를 갖다가 세력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면 얘들이 돈이 많은 놈들인지 적은 놈들인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약발이 좀 딸린다. 돈이 좀 없다 이 말입니다. 좀 돈이 많은 세력이라면 팍 치고 올리겠죠. 이 수급 분석이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이거 공부해 보면은 정말로 날밤 깝니다. 저도 오랜 시간 이게 수급 분석하면서 참 날밤을 많이 깠습니다. 근데 날밤을 까도 재밌어요. 수급 분석이 참 재밌습니다. 자, 지금 수익 매매 쪽으로 보면은 오늘 수산중공업 있고, 요거는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한 해보세요. 뭐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뭐 삼성전자가 추세 전환이 됐고, 삼성전자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장이 해외 다른 시장들보다 지금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싼 종목이 많고요.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가 수급을 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항상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돈 흐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 돈 흐름에 대한 감각 그 이전에는 어떤 경제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그 큰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오늘 본 게 오늘 하루의 수급입니다. 뭐 체결 강도도 보면서 세력들이 돈이 많으면 주가가 로켓처럼 날아간다 이런 것도 대충 개념이 잡히죠. 그럼 이게 이제 하루하루의 어떤 수급이라고 그러면은, 그럼 이걸 조금 이제 건너뛰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그동안 12월까지 미국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돈 뺐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트럼프 관세 굉장히 좀 불안하게 본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 본다. 그러니까 채권 쪽으로도 돈을 뺐고 지금 금 쪽으로도 가고 뭐 다른 쪽으로도 지금 가고 있더라. 뭐 구리 쪽으로도 하고 있더라. 근데 유럽에 독일이 돈 푸니까 유럽 좀 괜찮더라. 중국에서 돈 풀더라. 이게 지금 어떤 세계적인 돈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감각만 알아도 괜찮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좀 이제 공부를 좀 하면은 이제 돈 흐름을 건너뛴 예상하는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4차 산업혁명으로 컴퓨터가 지금 나온 지가 언제예요? 인공지능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언제고. 그동안 어떤 기술력이 안 돼가지고 발전이 안 됐었는데 지금 점점 기술 발전이 이루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정말 무르익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전 세계 산업을 갖다가 많이 전환을 시킬 거다. 그 가운데서 지금 그동안은 우리나라로 봤을 때 기술이 뭐 돈이 좀 딸려가지고 지금 인공지능 관련 생성형 뭐 AI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술 또 원천 기술을 갖다가 뭐 많이 확보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뭐 그나마 우리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서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해가 당장 소프트웨어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 네이버나 카카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그거는 약간만 프로그램으로 뭐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서비스업 쪽으로 조금 이제 수익성을 내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물리적으로 로봇이 나오고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모습의 로봇이 나오면서 사람들을 대체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제조업 현장으로도 이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지금 그동안 요게 미국 시장 요거 돈 벌어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우리가 잘하던 게 우리나라가 잘 하던 게 원천 기술은 없지만 가지고 와서 응용을 해서 뭐 만들어내는 건 잘 하더라. 1차로는 뭐 이런 IT 관련 기업들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뭐 당연히 제조업이 되겠지. 이제 이런 또 흐름을 또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어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런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예전에 1929년도 뭐 그때 미국 대공황이 왔을 때도 미국에서 관세 가지고 난리치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때 자동화 진행이 된 컨베이어 벨트 자동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공장에서 다 쫓겨나다 보니까 물건은 정말로 뭐 쏟아져 나오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샀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런 현상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그럼 사람들은 이제 공장에서 쫓겨나는 그 과정에
공장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이윤은 극대화될 거고 그때 이제 주식 시장이 엄청 날아가겠죠. 근데 이제 많은 물건을 생산을 했는데 이제 수요가 부족해서 100년 전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큰 흐름들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하루하루 작은 것에서부터 이래 뭐 세계 시장 돈 흐르는 것에서부터 그걸 또 넘어서서 산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또 역사적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이게 또 다른 것으로 하면은 거품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그 과정의 반복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뭐 좀 더 나아가게 되면 거품이 늘어날 때 종이돈 찍어낸 거 문제가 되는 거고, 항상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정리가 될 때 돈은 거품이 되고 오롯이 금이 정말로 이제 진짜 돈의 역할을 하더라, 이런 것까지 가게 되는 거고, 또 저럴 때 거품이 이제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숫자로 적힌 대출이 사라진다, 사람들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적당한 이제 거품이 늘어나는 시기에 우리가 현금을 잘 챙겨 가지고 있으면은 거품이 꺼지고 이제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겠죠.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10억, 20억 하는 이유는 부동산이 뭐 발이 달려서 날아간 게 아니고요. 부동산은 항상 그대로 있었다니까. 그냥 뭐 돈이 많이 찍히니까 그냥 부양된 겁니다. 부양. 재평가돼서 부양 물에 떴다니까요. 그럼 수조가 이래 있는데 돈의 양이 요만큼 있으니까 그 위에 있는 어떤 물건이 부동산에다 치면 요만큼 부양된 거예요. 그 돈이 물이 계속 들어와서 돈이 이제 요렇게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올라간 게 그겁니다. 또 이게 부동산 가격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막 그냥 뭐 수요 적인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만약에 이렇게 계속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채로 돼 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을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탱크 안에 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뭐 나뭇잎 같은 거 띄워놨다 생각하면 계속 나뭇잎이 떠오를 거잖아요. 그 나뭇잎이 떠오르는 이유는 물이 늘어나니까 그런 거고. 그럼 만약에 이제 거품이 꺼져서 물이 쑥 빠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시 나뭇잎이 아래쪽으로 쭉 가라앉겠죠? 그 부동산 가격이 가라앉겠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10억, 20억 하는 이유는 돈이 많이 찍지 않았어. 돈이 많기 때문에 10억, 20억 하는 거고요. 그 돈이 한 10분의 1로 사라져 보세요.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1억 돼야죠. 10억짜리가 1억 돼야 되는 게 정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거품이 늘어났다가 이제 돈이 쑥 사라질 때 부동산 현금을 들고 있으면 돈의 가치가 늘어나니까 그때는 돈을 들고 있는 게 투자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게 투자예요. 그럼 부동산 그저 좁겠죠? 근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쫙 머릿속에 넣어놓고 쫙 이렇게 살펴보면은 투자라는 게 굉장히 재밌고, 아무리 뭐 내가 뭐 공학을 열심히 하든 뭐든 열심히 하든 의학을 열심히 하든 뭐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소득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소득은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다 뺏겨버리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진짜 부자는 뭐냐? 내가 연봉이 1억짜리가 아니면 연봉이 뭐 10억짜리가 부자가 아니고요. 그건 부자가 아니라니까는 진짜 부자는 자산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자산으로 월세 수입이 얼마. 그냥 돈을 벌어서 1년에 얼마 번다.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그걸로도 먹고 살 수 있다. 그게 진짜 부자지. 그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스펙을 높이고 뭐 고소득 뭐 그런 걸 갖다가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어떤 이 지식이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답니다. 이것만 잘 이해를 하면 세상 정말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알고 있냐면 말씀드렸다니까. 우리 집 애들이 지금 큰애는 12년째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지금 억 단위가 넘었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럼 큰 돈을 투자해서 억 단위가 넘었나? 또래 애들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그럼 내가 부자라서 애한테 돈을 많이 줬냐? 그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1년 용돈 해봤자 200만 원이 되면 200만 원. 그거 아껴서 다른 애들 한 달에 뭐 친구들 보니까 고등학생들 4, 50만 원 쓰는 애들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두 달에 3만 5천 밖에 안 썼거든. 그럼 그 돈 나머지 돈은 뭐 했느냐? 모았다 이 말입니다. 그 모아가지고 이거 그냥 지 돈이지만 부모가 준 돈이기 때문에 세법상 그냥 지 통장에 넣어서 불리면 이거는 탈세가 되거든. 그러니까 지 돈을 어떤 주기적으로 모아서 몇 년에 한 번씩 증여세를 내고 증여세 신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지한테 전환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주식이 쌀 때 매수를 해서 그냥 지금까지 사고 팔고 다는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입니다. 작은 돈.
1년에 해봤자 200만 원이니까 1년에 200만 원이에요. 그 돈을 모아도 지금 12년 하니까 억이 넘는다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앞으로 잘 타고 넘으면 큰 돈이 될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뭐 아무리 뭐 고소득 직장을 다니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로 그 투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월급이 좀 작고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앞서 어떤 말씀드렸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지식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투자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고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작은 돈 가지고 꾸준히 돈이 내만 돈 버는 게 아니고 돈도 같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자꾸 머리에 써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걸로. 그 돈이 좀 작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작은 돈들이 모이고 불어나고 돈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더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그게 큰 돈이 되는 겁니다. 투자라는 게 이 경제적인 어떤 지식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